암호화폐 시장은 약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평안한 일요일을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된 소식들을 여러가지 모아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어제 하락에 의해서 약간 반등한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와중에서도 크게 반등하는 알트코인들의 모습들도 종종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SB도 약간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 테지오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15%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전날에 이어서 계속해서 극단적 공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죠? 이 호환 마마보다 더욱더 무서운 것이 암호화폐 떡락인데 엄청난 공포가 지배하는 지금 현재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식들을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자바라 보이스피싱 국내 소식입니다. 이 소식에는 빗썸과 업비트가 어떻게 실명 계좌를 활용해가지고 보이스피싱들과 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국내 4대 거래소가 있죠.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입니다. 이 네 곳은 실명 계좌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보이스피싱 방지가 타 거래소들보다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개인 계좌 모니터링이 용이하고 의심거래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계좌만 동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국내에서 실명 계좌를 사용하는 곳은 이 네 곳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벌집 계좌를 사용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교를 해보시고 옮겨야겠다 싶으시면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국내 실명 계좌를 지원하는 더 많은 거래소들이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바로 바이낸스의 CG 그리고 더블록에 바이낸스 상하이 지점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에 대해서 CG는 일부 중국계 거래소가 조작한 정보, 퍼드라고 하죠. 이것을 미디어에 쓰게 하고 있어서 정보 조작을 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거래소 간의 경쟁이 원인이거나 타사를 모함하려는 정보의 유포를 의도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크립토 이분이라는 사람은 중국인이고 실제로 중국계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 각 회사마다 이 퍼드를 만드는 전담 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경쟁사에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조작하는 것을 전문으로 만드는 그런 직업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데 쓰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고 하니까 참 이 중국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방법은 저로서는 좀 이렇게 정당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더블록과 바이낸스는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고 짜오짱펑은 급기야 더블록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블록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사무실 폐쇄가 가짜 뉴스라고 내가 진실을 공개하겠다. 조만간에 1,400자 분량의 심층 보도자료 그리고 사무실 위치 및 문화센터로 알려진 바이낸스 본사 사진을 증거로 공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증거 자료를 공개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한번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바이낸스 CG와 함께 논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진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바이낸스의 상하이 지부 사진입니다. 일은 안 하고 쳐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푸즈볼이라고 하죠. 테이블 축구를 즐기고 있고 탁구대가 보이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된 또 다른 사진인데요. 그냥 딱 봤을 때는 일반 사무실인 것 같습니다. 딱히 이것이 바이낸스 사무실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들은 이런 사진을 공개하면서 경찰이 급습했고 그 이후에 문을 닫았다라고 자신들의 정보원이 알려왔다라고 합니다. 항상 그렇죠. 소식통. 자, 과연 진실공방은 어떻게 판가름 나게 될 것인가? 법정 소송까지 번지게 된 이 싸움, 누가 됐든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강한 처벌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에 이어서 중국에서 나온 안 좋은 소식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바로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단속입니다. 이 단속 범위에 해외에 법인을 둔 중국 자본 기반의 거래소까지 포함된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본토 밖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단속을 한다라고 하니까 무슨 권한으로 그러는가 싶기도 한데, 일단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것은 다 건드려 보겠다라는 그런 심리를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 가지고 단속을 피해 중국을 떠나는 거래소 관계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기술팀을 남길 것이다. 그런데 이 기술팀을 남기면 뭐하나? 불법 행위로 규정되게 되면은 어쨌든 이들도 나중에 처벌받게 될 것이 아닌가.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이런 소식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로 출처가 분명한 그런 사실인지 100%는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참고로 2014년 3월에는 중국으로부터 이런 가짜 소식이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을 $600 아래로 밀어버린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중국이 비트코인을 금지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에는 이 채굴 산업을 철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말을 바꾼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이 소식이 진짜든 가짜든 간에 나중에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얘네들은 오픈된 퍼블릭 체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니까요. 중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국판 유튜브가 따로 있고 중국판 SNS가 따로 있고 중국판 트위터가 또 따로 있죠. 항상 자기 건들을 만들어가지고 따로 사용을 하는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칼다노, 즉 에이다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최근에 그들은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칼다노 익스플로어 앱의 34개의 문제를 해결했고 계속해서 인센티브와 테스트넷, 이를 위한 다이달로스 다음 버전 릴리즈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하는 대로 개발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엔 이오스에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대형 게임 회사 유비소프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어쌔신 크리드를 만드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이 유비소프트가 이오스 기반의 게이밍 플랫폼인 울트라 테스트넷에 참여해서 블록을 생성함으로써 트랜잭션 유효성을 검사하는 회사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잘하면은 메인넷 출시 때도 함께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주에도 비트코인의 약세가 전망될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최근에 비트코인 떡락과 더불어서 이 선물 거래소들이 많은 이득을 챙기고 있는데요. 벡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최고 거래량을 돌파한 데 이어서 CME 역시 선물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전날 거래량이 4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개미들 피 빨아먹으니까 좋냐 이 자식들아.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최근 하락에 대한 여러가지 이유들이 추측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짜오짱펑 같은 경우는 이 바이낸스에 대한 루머가 비트코인 하락의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고요. 이어서 이번 하락은 플러스 토큰, 이 사기꾼 집단들이 5만 개의 비트코인을 던지면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이고요. 이 또 다른 이유로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고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미국의 연말 쇼핑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쇼핑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이 6,500달러에서 3,100달러 선까지 떨어졌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이 두 마리의 초딩, 크레이그 라이트와 우지안의 말싸움이 또 발단이 된 그런 이유도 있었는데요. 자, 아무튼 이 블랙 프라이데이도 한몫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즉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선물을 산다라는 이야기죠. 미국 성인 평균 연말 소비액 같은 경우는 선물을 쓰는데 920달러 정도, 거의 100만원 정도를 쓴다라고 합니다. 카드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소비를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미국 국민 중에서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뭐 일단 하나의 추측이라고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와 CME 선물 마감일이 비슷한 시기에 다가오게 되고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11월 말경에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삼겹살처럼 말이죠. 이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에 대해서 윌리 우는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활동과 채택 곡선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은 이는 온체인 지표의 영역이다. 단기적인 방향 같은 경우는 이 비트맥스라든지 다른 선물 거래소 여기에서 이제 어디에 베팅을 더 많이 하느냐 그것에 따라 갈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비트코인 떨어지는 것도 걱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기를 저희들은 바라야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미우나 고나 벡트가 내년에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소비자용 앱 꼭 성공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트맥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롱숏 포지션 뷰를 또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상 자체는 이제 어제랑 비슷한데 여러 거래소에서 돈이 좀 많이 빠져나간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낙관론이 좀 우세하다라고 하는데요. 비피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롱 포지션이 전엔 4배였는데 이제 3배 정도 우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맥스는 약간 롱이 우세, 바이낸스는 여전히 숏이 우세하기는 한데 격차가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직도 롱이 약간 우세한 그런 상황이죠. 자, 제가 돈이 좀 많이 빠져나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암호화폐 시총이 오그라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암호화폐 시총 차트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총 자체가 과매도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하락형 쐐기상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디 여기서 반등해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결국은 위로 뻗어나가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더욱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분석들 또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비트코인은 7,000불이 바닥이었나 비트코인 바닥 찾기가 한창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사실은 여러 기술 지표들과 많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에 더 큰 폭 후퇴의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부에서는 심지어 6,000달러, 뒤에서 제가 또 공유해드리겠는데 5,000달러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막상 또 6,000달러, 5,000달러 가면 또 4,000달러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자, 아무튼 반면에 7,000달러 선이 비트코인 바닥이었으며 향후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롱숏 포지션은 롱이 우세할지 모르나 분석가들은 하락을 더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비트코인 분석 관련된 차트를 공유를 하면서 곧 있으면 데드캣 바운스, 이 의미 없는 반등이 한 번쯤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바닥은 5,500달러이고 2020년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재수 똥튀기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2020년까지 하락세를 보게 되면서 결국은 5,5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부디 이 할아버지가 착각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저기까지는 정말 안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하락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쭉 올려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피터 브렌트에 이어서 이 맥이라는 분석가 역시 비트코인 바닥은 5,100불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가 보고 있는 차트는 이것이고요. 이것을 근거로 나는 5,100불대가 이제 바닥이 될 것이다. 니네 집 방바닥이나 닦아라 임마. 딱 이름값을 하네요. 이름이 맥인데 사람 딱 맥 빠지는 그런 분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바랍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상승을 바라지 않은 이 남자 피터 시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10,000달러대 매도를 했었어야 되고 1,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죠. 사실 피터 시프 같은 경우는 꽤 존경을 받는 인물임이 사실입니다. 인물인 것이 사실인데 비트코인을 너무 싫어해요. 이제 금의 라이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의 미래는 밝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음식들을 가장 맛있게 잘 먹는다는 찰스 호스킨스는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사라지는 순간 비트코인 가격이 예상을 뛰어넘어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10,000달러로 돌아갈 것이고 심지어는 언젠가 1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저희들이 양보해가지고 피터 시프의 말대로 현재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게 될 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은행들이 박살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금으로 몰린다라고 쳐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금과 은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비싸져 버린 금과 은보다는 이 비트코인 쪽으로도 가격이 넘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존재하는 자산 중에 법정 통화와 연관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자산들은 나중에 정말 크게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어디로 가는지 저희들이 이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더 굴러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언제나 그렇다시피 아득바득 이를 갈면서 비트코인은 다시 기어오게 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해본 이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꼭 광고 시청 전부터 마무리가 될 때까지 영상 재생 수고했다는 의미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광고 시청 도움 없이는 저도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전하면서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